김수현은 범죄자인가 나쁜 놈인가? 알고리즘으로 떠서 봤는데 아는 변호사라고 여자가 이혼한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그 아벤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끝났더라고. 김수현은 악인이고 저저저고 범죄자인 악인인가 했는데 알겠어. 역시 한국 여성들은 어쩔 수 없구나. 아, 그리고 제가 네가 그러니까 이혼을 했지. 왜냐면 사줘볼 필요 없잖아. 이미 본인이 말했으니까 이혼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옷을 남자처럼 입고 다니거든요. 머리컷 해가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 심리가 있어요. 그거는 왜 알아요? 왜냐하면 사주적으로 저런 사주를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게 나와요. 그 사주는 심리의 반영이니까 당신 사주가 이렇구나. 당신이 왜 이혼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온 여력이 있잖아요. 뭐 잘 나갔으니까 그거죠.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무죄 일단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범죄자냐 악인이 했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수현이 범죄자냐 나쁜 놈이냐 범죄는 범죄가 성립되려고 하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김수현이 범죄자로서 단죄를 하기를 원한다면 김수현을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려운 게 피고소인이 죽어버렸죠. 자살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재판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죠. 양쪽에 금전 관계가 갔거나 아니면 두 사람 김세론 집안과 오가는 뭐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거 준비도 안 되고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론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새끼 죽었는데 니도 죽어봐라 이거죠. 억하심정으로 나오는 바로 그거죠. 나도 고통스러운데 아니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딸도 죽었는데 뭐 산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딸도 죽었는데 니는 그 희낭나하고 뭐 잘 사냐? 이 새끼야 니도 죽어봐라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과거를 까발리면서 범죄자인가 나쁜 놈인가 일단 범죄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소명된 게 없고 범죄 사실이 확정이 안 됐어요. 김수현이 범죄자가 되려고 하면 재판을 통해서 유죄 확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범죄자가 맞습니다. 그때는 공식적으로 범죄자예요. 지금은요 나쁜 놈이죠. 근데 왜 나쁜 놈이냐? 그냥 김수현이 한 행위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김수현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3부에서 이야기하지만 감정이입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랬죠. 이런 사람 자주 안 찾아본다고. 내가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하도 유명한 사안이니까 주변에 물어봤어요. 혹시 그 김수현이랑 우리는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제가 사주를 공개를 잘 안 해요. 공개는 안 하지만 대통령 사주고 저는 어지간한 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그래서 김건희도 그래서 받은 거잖아요. 제가 성렬이도 그렇고 옛날에 김건희 성렬이 그리고 구준엽 이런 거 구준엽 사주는 제가 이야기했었나 한번 구준엽 사주가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이번 사건을 보고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구준엽이 태어난 시를 찾아본 겁니다. 왜?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을사년 들어오면서 와이프 죽었으니까 제가 발병한 날짜가 그때 사건 초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서희원이가 일본 갔는데 일본에 사실은 진짜 안 좋은 땅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사지로 들어간 건데 일본에 가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일본이 화기가 많은 데기 때문에 화기의 침몰을 받으니까. 그래서 구준엽이 사주에서는 재성이 화를 보면 안 되는 이미 을사년 사유축으로 뭉쳐지잖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언제 발병했느냐, 병이 걸린 날이 언제냐, 그 날을 알면 내가 시를 유추해낼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아마. 요시하면 요시라야 요 가능성이 요 가능성 걸린다. 우리가 시 찾을 때 그렇게 찾아요. 유수를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를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사주 볼 때 시 모르는 분들 많은데 시는 보통 그런 식으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찾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찾으면 될 수 있는데 몇 개의 사주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시 찾는 건 시간도 더 걸리는 거거든요. 시를 못 찾진 않아요. 태어난 날도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옛날에 첫 번째 선생님, 재단 선생님이 성화 선생님도 많이 하면 태어난 날 찾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예 날이 모르면 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예를 들어서 날짜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며칠인지 모른다. 부모가 2, 3일 간격으로. 그러면 시 찾기 쉬워요. 특히 결혼을, 자라서 장성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날도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고르면 되거든요. 맞춰서 역추적하면 되는 겁니다. 결혼은 무슨 띠하고 했느냐? 왜냐하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팔자에 이미 정해집니다. 뭐냐면, 이런 배우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주에서 어떤 띠는 절대 못 만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타거나 일주를 알면 유추해 보잖아요. 날릴 수 있는데 반대로 뭡니까? 당신 배우자가 무슨 띠예요? 그리고 하나 더. 당신 자식이 무슨 띠예요? 자식 배우자 띠를 알면 어떻게 하냐면 12개의 간지 중에서 한 8개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럼 4개 중에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주 4개만 적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주 4개만 딱 적어서 1을 찾고, 그 다음에 시가 나오잖아요. 날짜가 나오면 시가 바로 나오니까. 상 나오니까. 그렇게 찾는 겁니다. 옛날 재단선생님 그래 찾았어요. 재단선생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제 대학교 선배 그 어머님이,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그 집에 가서 술밥을 많이 먹고 잠도 자고 오고 해서 아는데, 직접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재단선생님한테 갔는데, 그 선배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내려왔는데 고아라 가지고 전쟁고아니까 시를 모르잖아요. 시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고 뭐만 알았냐면 그냥 그냥 자기 그 말한 거예요. 띠 월도 분명치 못한 거예요. 어릴 때 그 들은 기억도 잘 기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재단 선생님이 쭉 하다 찾아냈대요. 그래서 재단 선생님이 했던 방식이 그겁니다. 그 와이프 그러니까 그 어머님 보고 당신 띠가 뭐예요? 무슨 띠? 남편 띠가 이 띠고 당신 이 띠고 그래? 그러면 쭉쭉쭉 당신 띠고 당신 생일 대봐라. 여자 생일 때 보고 그래가 쭉 만들더만 아들이 서희가 아들 서희가 예 아들 서희입니다. 그럼 이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날 이시다. 여기서 놀랍지요. 아들 서희가 거기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아들 서희가 쭉 나왔나. 아들 서희. 아들이 3명이냐 가지고 그걸 찾아낸 거예요. 재밌죠? 원래 그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거 한번 찾아드린 적이 있어요. 날짜 모른다 해가지고, 몇 개 적어가지고 찾아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일이 많죠. 그래서 그는 돈을 좀 더 받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주를 여러 개 적어놓고 찾아봐야 되니까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못 찾지는 않는다. 네, 그런 거고. 자, 이야기를 왜 하냐면, 김수현의 사주를 이제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은 본인이 사주를 많이 보러 다녀요. 저 청하쌤 있을 때 저는 청하쌤 모시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개그맨,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실제로 보기도 했고 오늘 누구누구 왔다 갔다 애 장명하러 왔다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갖고 있어. 근데 저는 말 잘 안 해요.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막 까발리고 누구 이 사주 이렇다 까발리면 제가 고객의 이거를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주 봐도 제가 까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원래 업계의 룰입니다.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공개된 것만 갖고 말하시면 제가 그러니까 김수현이가 사주가 뭐지만 오늘 생일은 보통 다 나와요. 근데 시를 모르잖아요. 시는 어떻게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유추해 본 것도 있지만 바닥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겁니다. 재성의 흉함을 직격으로 맞은 사주. 김수현은 일단 정인정제격 신축일주에 정인정제 그럼 나와 있으니까
무진, 갑인, 신축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주를 보고 또 저 뭐야 김세론이 사주 보니까 이 둘이만 그뭐 예. 근데 왜 갑진년이 정말 김수현이 조심해야 되는 해인데 봐요. 갑진년이 사고를 일으키잖아. 왜? 재성 정제격 일주가 정제 갑목이 올해 딱 편제 들어오죠. 갑인 을사로 넘으면서 정편 교집이 되면서 재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김수현은 재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관인에 특히 재가 문제가 생기면 재는 바로 인성에 손상을 줍니다. 인성이 뭡니까? 자신의 재산, 기타 등등 병판 그 사람의 앉은 자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대로 맞았잖아요. 왜? 관성의 손상이 오면 범죄자가 되지만 인성의 손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을사년 같은 관인, 관제 구설수의 인성 같이 받는 거예요. 4년이니까. 관제 구설수에다가 인성 같이 받는 거예요. 최악을 보내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오자마자. 지 생일날 김세론이 자살하는 바람에. 한마디로 엿먹인 거죠. 엿을 먹이나니까 그걸 빅엿을 크게 받은 거예요. 그 재성의 흉함을 직격탄을 맞았어요. 보니까. 그 대운에서 그 모대운이 있으면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왜?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오대운도 그렇지만 이 사주가 안 좋은 게 본인도 인원수를 짜지만 상대가 흉해지거든요. 그 사람이 만났던 그 여자가 김세론이가 인호수를 들어와가지고 장작불에 불 지피는 역할을 하니까 한마디로 남자 입장에서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 제대로 꼬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신축과 경인일주니 아이고야 이거는 간중지합 중에 최고는 축인합이구나.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그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간중지합 축인합은 진짜 무섭거든요. 어떻게 떼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뭐 도덕인류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명리학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축인합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내보고 또 뭐 댓글 이상한 거 많이 달리겠는데 여자 잘못 만나서 꼬인 케이스에 그리고 그 꼬인 케이스에 특히 진사오를 조심해야 된다. 그럼 그 일반인도 이야기 많이 해놨더라고요. 왜냐면 김수현은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옛날에 뭐 블로그도 적어놓은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 안 하잖아요. 왜? 이게 조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만났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어떻게 답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관의 손상을 받지 않고 인에 바로 직격타는 무진인 글자가 바로 받는 거죠. 왜? 작년에 진진자행이 바로 걸렸으니까. 그러다가 진사로 넘어오면서 이게 바로 걸리니까 그런 거죠. 김수현 입장에서는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떨어진 케이스인데, 근데 김수현은 대운이 좋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이경영 아시죠? 이경영이 여러분들 두 개 하면 딱 이경영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두 개. 사우나에서 뺨 때리는 거. 그 밈으로 많이 쓰이죠. 쫙 때리는 거. 또 하나 뭡니까? 내부자들인가 그 영화에 나온 거 있죠. 이렇게 폭탄주 만드는 거. 그거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써가지고 이렇게 쫙 폭탄주 넣고 영차 하면서 쫙 폭탄주 만드는 거. 보신 분 알죠? 이경영이 옛날에 왜 한참 사라졌었거든요. 이경영이 미성년자 성매매했었거든요. 미성년자 성매매한 사건으로 한참 영상에서 그 영화에 떠나 있다가 어느 날 10년 정도 돼가지고 슬쩍 복귀했어요. 지금 고영욱이 복귀하듯이. 근데 지금도 그 따라다니지만 사람 잊어버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수현은 사주가 좋기 때문에 뭐 이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번에 김수현이 지금 고발로 들어갔잖아요.
고소고발로 들어가서 내 인격에 침해받았다. 어쨌든 재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김수현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김세론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명략적으로 자기가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면 자기는 승산이 있거든요. 왜? 이미지 회복도 왜? 그래서 인성이 관인 상생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갑자기 절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수현은 재성의 흉함을 직격탄으로 맞아서 그 재물 손실을 보잖아요. 왜?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도 자살을 했고 죽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재물 손실이 엄청나게 많죠. 4, 5미 3년 동안 재물 손실이 있을 겁니다.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김수현의 사주는 그 다음 대운이 아직도 받쳐주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4년이니까 사유축으로 그냥 사유축이니까 사유축으로 가면 돼요. 아니면 뭐 어디로 가냐? 연말을 보면 돼요. 해외 활동하고 한국에서 활동 안 하면 돼요. 4, 5미를 그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왜? 살아있잖아요. 김세론도 자살만 했으면 그다지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그 자살은 최악의 선택이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전에 아시는 분도 아실 건데요. 제가 이게 있는 사무실 여기가 예전에 사직동 고속버스 터미널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반도골 아파트를 지으면서 특혜 분양 시비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 특혜 분양 시비로 감옥 간 사람이 옛날 안상수 부산시장입니다. 안상수 부산시장이 감옥에 가 있을 동안 마지막에 자살했거든요. 그 출소 얼마 앞두고 그 겨울에 자살을 했어요. 러닝으로 목매가지고. 근데 사실 박정아 선생님이 그때 아주 희한하게 유명해진 케이스가 됐거든요. 유서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유품 보관 유품에 박정아 선생님이 자주 본 간명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간명지에 뭐라 적어놨냐? 그 해가 식신이 처박히는 식신이 이게 안상훈 시장 같은 경우는 식신이 처박히면 안 돼. 식신이 그래 되면 정말 공공한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감옥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만 잘 넘으면 다음에 되는데 요 시기를 잘 넘겨셔야 되는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놨는데 하필 그것도 그 해 다 가다가 자살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흉음을 다 온전하게 겪진 않아요. 아니 김세론과 똑같은 사주가 다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다르게 보면 김수현과 똑같은 사주가 모든 사람이 김수현처럼 저기 뛰어난 스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다른 어떤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사주를 볼 때 연계성, 업보성, 유전성, 인과성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글자 안에서 이 네 개를 찾아내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보는데 김수현 사주를 딱 봤을 때 아이고야 이거는 재성이 흉하. 그래서 한마디로 재물의 흉함으로 인생의 손상을 받으니까 평판 이런 거 다 계약 다 해지되잖아요. 정인으로 맺은 계약이었단 말입니다. 무진 정인으로 맺은 계약이 전부 해지되고 있잖아요. 그 계약이 뭡니까? 돈 때문에 돈이 걸려있는 계약인데 또 다른 재성 때문에 내 계약이 해석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왜? 정제가 아닌 편제였거든요. 김수현이한테는 여자가 정제가 아니에요. 김수현한테는 연애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제가 정제고 여자는 사이드예요. 팔자가 그래요. 김수현한테 들어오는 여자는 배우자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사이드예요. 사이드. 배우자로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흉함을 맞습니다. 왜? 그 사람도 못 견디고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김수현 팔자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팔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만 해놨다면 결혼하면 안 된다. 맞아요.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결혼하는 순간 모든 흉함이 다 생겨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호나우드처럼 그냥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났다 헤어지고 그런 과정을 걸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흉사를 제대로 맞았는데 그 흉사를 김수현은 지금 계약 다 문서 다 깨져 버리잖아요. 특히
갑진에 들어가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월산에 들어오면서 갑을 편제가 득세를 하는 바람에 전부 다 날아가죠. 다 깨버리죠. 계약 다 끊어지고 지 사귀던 여자 때문에 지금 그 자살이라는 최악의 가수를 택하는 바람에 팔자는 막 오만 욕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사주를 받아보고 얘는 법적으로 가야 되겠는데 근데 막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고소했잖아요. 가세현 고소하고 김세론 법무부 고소하고 왜? 이 법적으로 가야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김세론 걱정 안 해도 돼요. 다음 대원까지 운이 좋기 때문에 방법은 지금 해외 활동하면 됩니다. 사니까 사회쪽을 보고 가면 돼요. 네.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궁을 옮기면 되거든요. 어디로? 서방? 하여튼 나가면 돼요. 나가면 문제 없어요. 그냥 뭐 다른 데서 활동하면 돼요.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김수현이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나쁜 놈이긴 한데 나쁜 놈인가는 좀 그것도 뭐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남자들의 생각과 여자들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전부 다 나쁜 놈이라고 하더만. 왜냐면 어린 애를 건드렸다 이거지. 그래서 별 할 말 없어요. 그냥 뭐 그 말하면 하도 내 시끄러워서 그래요. 내 댓글창도 저래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기사한테 답 안 할 뿐이에요. 일일이 답하기 힘들고. 근데 명리학적으로 볼 때는 재성이 형하면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유명하니까 저렇게 직격탄으로 맞는 거예요. 만약 김수현이랑 똑같은 사주인데 유명하지 않았어 봐요. 그냥 뭐 주변에 욕좀 듣고 마는 겁니다. 네. 자기가 만약 여자친구 자살은 안 하거든요. 만약 결혼해가 있었다면 배우자고 난리 나겠죠. 뭐. 처우받고. 해봐 이혼이죠. 이혼 서류 찍는 거죠. 계약이 깨지잖아요. 결혼이란 계약이 깨지는 거죠. 이게 이혼이죠. 네. 뭐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 유명인이니까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형함이 이게 대운하고 이렇게 안 좋구나. 모대운에서 이게 인호술 짜지니까 이게 축술미가 다 들어버리니까 이게 또 형사 제대로 맞네. 이게 한국에 계속 있으면 쟤도 막 멘탈이 위태위태해요. 근데 왜 인성의 손상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냥 법은 법대로 하고 소송 버리고 지는 외국에 가 있으면 돼요. 다시 외국 가 있으면 편해요. 한국에 있을 필요 없어요. 외국에 가서 시간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남자들이 특히 재성의 형함을 걸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인성 관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걸 깨는 건 바로 쟤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런 거죠. 남자가 여자 잘 만나야 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제가 사주 볼 때 궁합 볼 때 항상 하는 게 있다죠. 장모 사주를 봐야 된다.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 꼭 봐야 된다. 장모 사주. 장모 사주 안에 진짜 키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여자는 장모 사주를 꼭 봐야 돼요. 마누라 보지 마세요. 이번 드러났잖아요. 김세론이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어떤 여자인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3부에서 다 이렇게 다루겠습니다.